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영석입니다. 강의 목차는 발달재활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는 소개를 하고 제공 인력이 되기 위한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와 비교를 통해 발달재활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업무에서 이것은 알고 진로를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업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재활 서비스의 소개입니다. 여기서는 발달재활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과거와 현재의 제공 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장애인 부모연대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발의되었고 2012년 8월 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법안인데 발달재활 서비스뿐 아니라 현재 중앙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보육 지원,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휴식과 같은 가족 지원, 긴급 돌봄, 활동 보조와 같은 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시기에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를 근거로 조항이 개설되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님들과 발달장애인이 모두 힘을 합쳐 이룩하게 된 결과로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발달재활 서비스의 사회 서비스가 비슷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서비스로서 비의료적 재활 서비스의 하나여 본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발달재활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사회 서비스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두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기초로 하고 있는 법안이 다르며 사회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하는 보험 수가 체계 밖의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뭘까요? 의료기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게 되면 물리치료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이라는 Body Function and Structure에 초점을 맞춘 재활로 해석할 수 있고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육 및 관절을 치료하는 도수치료, ICT나 텐스, FES와 같은 전기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 역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 수행을 기반으로 한 삼킴 장애 재활 치료, 운전 재활 훈련, 직업 재활 훈련과 같이 작업 수행인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춘 재활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우리는 의료 서비스라고 할까요?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먼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의료 수가 체계에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영역에서 모바스, PNF와 같은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발달 이정에 따른 치료를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중재를 하는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 삶에서 작업이라는 일상생활 활동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 치료, 먹기와 관련된 연화재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의료 수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는 병원에서 제공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행위로 규정짓는 것 역시 의료기기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 병명을 규정짓는 행위, 약 복용을 제시하거나 화학적,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처치하는 경우,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에게 조작을 가하는 행위와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행위를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의료 행위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의료 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로 24년 4월부로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조 발달 재활 서비스 조항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를 살펴보게 되면 발달 재활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살펴보게 되면 비의료 건강 서비스는 건강의 유지, 증진의 목적으로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 기준 등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일상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로 의료 행위가 아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시나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결합한다면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